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나이스랩의 유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전에는 우리 기능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보고서 매물로 만들었던 실전 보고서를 매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서 각 페이지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만들어진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샘플은 춘천시 오토 캠핑장 추천 토지 보고서 매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토지 매매 제안서라는 거를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성지 위치도 12필지를 저희가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고, 자, 토지 매매 중에서 하필이 나온 겁니다. 하필에서 이렇게 공시지가 합계하고 면적 합계가 나온 거예요. 38,682 이렇게 나오는 요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게 됐는데, 오늘은 요거를 기초로 해서 한 페이지씩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12필지가 되는데, 일단 보고서 만들려고 하면 지번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필지를 선택을 먼저 한 필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2필지이기 때문에 우선 누르실 때 지번을 어떤 지번을 12필지 중에서 어떤 지번을 누를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12필지가 다 대부분 이제 토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안에는 세개동에 있어요. 세개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건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처음에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건축물 대장 저장소에서 끌고 올 수가 있고, 그 건축물 끌고 온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다시 다른 두 동의 건물을 또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토지만 있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토지만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특정 필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건물이 있는 걸 먼저 끌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위치에서 보고서 생성하기를 누를 때는 이렇게 컨설팅 보고서를 누르면은 이제 보고서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눌렀을 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토지로 해야 되냐 건물로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필지가 크게 다 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로 우리가 누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로 눌러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보고서 생성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쭉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저희가 가공을 어느 정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토지거래 제안서만 살짝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제안서를 보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좀 호응하게 돼 있죠. 근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다른 점이 여기는 42억 써 있고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토지 거래 제안서, 저는 토지 매매 제안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뭐 다양한 글을 원하시는 글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매 제안서 해서 42억, 그죠? 이런 식으로 치고 그다음에 바탕화면을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고, 이게 또 12필지이기 때문에 왜 11필지라고 쓰셔야 되잖아요. 여기 그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실 때 왜 11필지, 왜 11필지 이렇게 또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다 보시면은 뭐 주소는 똑같고, 근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좌측에 있는 거는 한 필지고 우측에 있는 거는 12필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에 있는 넓이와 12필지의 넓이는, 땅의 넓이는 틀리기 때문에 면적에서 정확한 필지 넓이를 써줘요. 38,682라는 거를 고쳐줘야죠. 아까 하필 정보 봤으니까 하필 정보에 있는 가격 그 넓이를 쓰시면 됩니다. 38,682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평으로도 고쳐주세요. 근데 평으로도 고쳐주시고, 자, 11,701평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저희가 42억으로
자, 이렇게 딱 써주면, 자, 정확하게 평당 35만원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지 면적 12필지 합계액을 안 써주면 이 매물 가격에서 40여 개를 쓰게 되면은 평당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고, 지목란에는 이제 여러 지목이 있다 그러면은 대지 외에도 뭐 잡종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건물 3동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고, 또 추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회사명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염려하실 게 없고, 단지 위에 담당자와 연락처, 추천 용도 같은 것만 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필지를 여러 필지였을 때 이게 매매거래 제한서를 만드는데, 이 거래 제한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게 네이버 정도에 나오는 정도 수준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동료나 또는 매수 매도자 고객들에게 어떤 물건 정보를 보내줄 때 보내는 그런 하나의 그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일단 오늘 연습을 한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는 뭐 토지 및 건물도 쓰고 그런 것도 좀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꼭 저장한다는 건 꼭 잊지 마시고, 필지가 여러 필지는 대지 면적을 꼭 고쳐주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고쳐주실 때 제곱미터 가격과 평당 가격을 다 같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왜 11필지라고 써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지 중에서 건물이 있는 필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건축물 대장을 끌고 올 수 있다. 자, 요것이 오늘 토지 매매 거래 제한서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 거래 제한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연구를 좀 하고 우리가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해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